12번 문제를 보면요. 이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논거로 사용하기에 타당하지 못한 거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글에서의 일단 주장을 찾아야죠. 그죠? 먼저 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택한 이상 우리 목적의 윤곽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나 필자는 바로 이 목적의 문제를 다시 고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목적이 있고 한국인 가운데도 그러한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바로 이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단락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목적을 먼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다음 나달락에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히 추구하는 목적은 돈과 쾌락이며 한국과 같이 관존민비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외면적 가치에 속하는 권력과 지위가 여기에 추가된다. 외면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보다도 선호하는 가치풍 대우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렇죠? 즉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데 그 삶의 목적을 외면적 가치에 두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논거에는 바로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논거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 사용하기에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써놓고 비판을 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쓰거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 국졸 학력이 전부인 K씨는 아들이 명문대 입시에 실패하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합격할 때까지 재수를 시키겠다며 아들을 학원에 보냈다. 이는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죠. 학력을 따려고 했으니까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명예를 추구한 거야. 학력을 추구한 거지. 이것은 이 필자가 반대되는 논거로 삼을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거에는 내 주장에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고 나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거를 들어서 비판할 수 있고. 알겠어요? 2번 신도시 건설로 벼락부자가 된 K씨는 고향에 내려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물 공세를 펴서 당선되었다. 역시 2번도 이 필자가 비판할 외면적 가치를 추구한 태도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동일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지. 그렇죠? 주의할 건 이게 이 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가 아니라 필자가 비판하는 사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야. 3번 부모로부터 단칸 새빵을 물려받은 K씨는 오직 넓은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저축하는데 그래서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은 무서운 애란 얘기야. 이 경우도 역시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즉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지. 그런데 4번 유전자 연구에 관심이 많은 K씨는 기업에서 연구원을 모집해도 교수직을 버리더니 그 회사에서 관리직에 임명되자 연구를 계속하겠다며 다시 평교수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냥 이상한 애일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소신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지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 거니까 위에 논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정답 몇 번? 4번. 다음 13번은요. 이 글을 새겨 읽어야 할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이 있으면 이 의견을 새겨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본문을 봤더니
세상에는 흔히 백락이 있은 다음에야 천리마가 있다고 한다. 자, 이 유명한 한자 성어니까 백락이 있은 후에야 천리매가 있다.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무리 훌륭한 말이 있어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는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백락이 있은 연휴에야 천리매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자가 있고 그런 다음 그 인재가 있는 거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건 누구에게 말해주기가 좋겠어? 인재를 써야 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이겠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됐어요? 4번 아니지. 그냥 공무원 시험이라고 공무원 이러고 쓰지 말고, 이 4번은 민원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떤 태도가 필요해? 네가 왜 인재를 알아봐? 네가 인재를 알아볼 게 아니라 어떤 태도? 공감하는, 공감력이 필요하겠지. 그지? 즉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지. 네가 뭘 인재를 알아봐? 인재를 알아보려면 인사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어떤 조직에서든 점점 서열이 올라간다는 건 뭘 갖는 거야? 인사권을 갖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재정권. 돈을 어찌 쓸지, 사람을 어찌 쓸지, 이 둘을 가지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 사람을 뽑아 쓰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도 그래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면 갑자기 권력을 갖게 돼. 인사부나 또는 재정부에 들어가면. 알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 인사권을 가진 부서와 그리고 돈을,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가 힘을 갖는 거예요. 이건 모든 조직에서 공통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항의한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항의하는 거예요. 인사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늘 여당에 뭘 트집 잡지? 바로 장관 임명에 대해 트집 잡고, 그래서 청문회라는 걸 거치고, 또 뭘 트집 잡죠? 예산안을 통과할 건가 말 건가. 결국 이 둘이 바로 권력과 밀접한 거거든요. 자, 다음에 14번부터 15번은 황희정승의 일화를 들어줬어. 이렇게 일화를 들어주고 이 글의 제목과 관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제목이 뭐야? 음덕이라고 써놨어. 음덕이 뭐야?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덕이야. 즉 지금 이 글에서는 농부가 어떤 소가 밭을 잘 가냐 하고 황희정승이 물었더니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하더라 이거야. 왜? 짐승도 대놓고 칭찬하거나 비난하면, 쉽게 말하면 짐승도 비교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음덕과 관련지어서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번? 2번이냐 3번이냐 이 말인데, 2번은 함부로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 맞아. 이 말도 맞는데 문제는 제목이 음덕이니까 보이지 않게 뭐 한다는 거야? 배려하는. 즉 짐승도 배려해서 그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사실은 2번도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조건을 줬어. 이 글의 제목과 관련지어.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즉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소극적인 모습을 찾아야지. 배려심이지. 그렇지? 농부가 했던 배려심이지. 자, 15번. 이 글에 나오는 농부의 사람됨. 말 그대로 덕을 가진 자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답 몇 번? 몇 번? 4번이지. 그렇지? 다음에 16번. 이 글을 통해 형성된 바람직한 독자의 모습이다. 독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 말이야. 자, 이 지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지문이지.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전통은 바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가 이 글에서 여겨지는 바람직한 독자의 모습이야. 이와 어울리지 않는 걸 찾는 거지. 1번, 전통을 무시하는 건 부당한 것이니까 전통 단절론 불식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전통 단절에 대해서 즉 항의한다는 거야. 맞죠? 왜? 전통은 무시하고 단절할 게 아니라 뭐야? 그 안에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통 불식론에 전통 단절론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 즉 전통 단절론 불식을 다짐한다. 바람직한 모습이죠. 2번 민족문화 전통은 창조활동 속에서 이어온 것이라며 미술학도로서 새로운 화법 연구를 즉 설계한다. 바람직하지? 3번 올바른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은 외래문화 수용과는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문화 문물의 유입에 반대한다. 틀렸지? 윗글에 보면 민족문화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은 결코 외래문화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 노력의 모습이니까 외래문화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지. 따라서 이 글에서 얘기한 바람직한 독자란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사람을 말하고 결국 이 문제는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하지 않는 사례를 찾는 거지. 정답은 3번. 됐죠? 4번은 창조적 정신 없이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전통을 수립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좋지 않게 생각하던 전위예술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전위예술가란 새로운 형식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형식을 시험할 때 우리는 전위예술을 한다라는 말을 해. 전위하니까 뭐 전체를 벗고 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즉 맨 앞장서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 이를 전위예술가, 전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윗글 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함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사례로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들었지. 따라서 이 글의 주된 방법은 뭐예요? 예시야. 예시를 해서 즉 논의를 펴고 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 뭘 가리킨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 만일 세종이 고루한, 아까 고루하다, 낡은 한자어라고 했지? 고루하다. 눈여겨봐. 도금도 어려워. 루라고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고루하다, 매우 낡은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조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 보다 즉 나오지 못하고 묻혔다라는 얘기고 이를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 사장되다. 사장 꼭 국어사전에서 사장이 무슨 뜻인지 찾아봐. 사장 묻혀버리다 이 말이야.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이 말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논리 영역 해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 보기 전에 496쪽에 보면 494쪽 추론의 오류를 봐. 문제 바로 앞에 추론의 오류 찾았어요? 2번 추론의 오류 494쪽 예전 교재는 462쪽 494쪽 추론의 오류. 자,
아까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 그리고 유추까지 설명했어요. 문제는 오류는 뭐냐면 항상 주장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오류라는 것은 근거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야. 절대 주장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주장을 탓할 수는 없어. 문제는 그 주장의 적절한 뭐야?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근거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토론할 때도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화를 낼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나 그걸 살펴서 그 근거가 잘못됨을 지적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걸 합리적인 태도, 논리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입장이더라도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은 설득이 힘들어. 왜? 근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얘기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편다고. 들어보도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지. 우리가 그게 첨예하게 보여줬던 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야.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 이유를 자세히 신문에서 읽어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그냥 본인이 태극기 쪽이면 그냥 촛불 다 태워버리고 싶고, 또 본인이 촛불 쪽이면 태극기 다 파묻어버리고 싶고 이러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게 한번 대중들이 어떤 입장에 쏠려버리면 그런 합리적 태도로 토론하는 게 약하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은 입을 못 열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는 솔직히 태극기 든 분들이 용감한 분들이었어. 왜냐면 소수였잖아. 다수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 소수였기 때문에 이건 그쪽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즉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용감한 쪽이었어. 그런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살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아니 지금 박근혜를 그냥 두자는 거야? 뭐 아유 노인네들이 저 돈 받고 나와서 하는구나 이렇게만 접근을 했지 한 번도 그 근거를 살펴보지 않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여론 조작을 통해 결국 우리가 우매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명의 소수자가 반대하더라도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주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훈련이에요. 이건 거창하게 정치인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친구들끼리 모두 야 우리 수업 끝나고 자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한 놈만 꼭 돈가스 먹겠다고 하면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니? 이렇게 나무랄 게 아니라 왜? 이유가 뭐니? 그죠? 그랬더니 나 1년간 돈가스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러면은 친구들이 짜장면이야 내일 먹어도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 그럼 너 혼자 가 새끼야. 아니 다 짜장면 먹자는데 이 새끼 아니 성격 이상해. 하고서는 나무라기만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수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뭐 하기만 해? 눈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활성화되겠어? 눈치 보니까. 뒷담화만 활성화되지. 뒤에 가서 1년간 나는 돈가스도 못 먹었는데 저 새끼들 짜장면 먹는다 그러고 맨날 먹는 짜장면을 또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하고 혼자 군시렁거리면서 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주주의적 태도란 우리가 소수자의 의견도 너 이유가 뭐니? 라고 들어주는 건데 물론 그 근거를 들 때 이게 타당해야 돼. 그래서 그 타당하지 못함을 뭐라고 불러? 오류라고 한다고. 자, 첫 번째 인신 공격의 오류야.
인신공격의 오류는 이 우리 교재에서는 2번에 써 있구나. 2번 인신공격의 오류. 그리고 1번은 인신개입이란 말을 지우고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그 가로 안에 써놓은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야. 먼저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2번은 인신공격의 오류.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는 즉 밑줄 쳐 상대방의 지위, 종교, 사생활 또는 직업 이렇게 상대방의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지위, 종교, 직업,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반박을 할 때 이걸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 곧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걸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하고, 예를 들어 아직 나이도 어린 게 뭘 안다고 끼어드니 이런 말 많이 하지? 아니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나이가 어리다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는 곧 나의 나이라는 그 상황을 공격으로 삼은 거니까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린 놈이 뭘 끼어들어 이런 식의 태도는 명백한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야. 이해됐어요? 반면에 야,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 자, 그 사람의 과거의 일이지.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건 과거의 일이지 지금이 아니라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야. 이렇게 과거의 일을 빌미로 삼으면 그게 인신공격이야. 그러니까 인신공격 그러니까 야 너처럼 뭐 머리가 없는 놈이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신체를 비하하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인신공격의 오류. 반면에 그 사람이 현재에 처해 있는 입장을 근거로 삼아 공격하면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이해했어요? 자, 새로 나온 아이돌 A라는 가수가 욕을 먹는데 그 이유를 살폈더니 중학교 때 본드 불고 중학교 때 술 마시고 중학교 때 가출하고 형편없는 놈이라는 거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금 가수가 됐을 때 노래를 잘하고 못하느냐를 근거로 삼은 게 아니라 그의 어렸을 때 행실을 근거로 삼았어. 이는 무슨 오류? 그렇지,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뭐 특히 여배우들 또는 여자 가수들 인기 막 좋으면 꼭 뭐 중학교 때 사진 뭐 또는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사진, 그죠? 그거 올리는 놈들 정말 얼굴을 보고 싶어. 정말 수준 이하에. 배우라면 지적하고 싶으면 뭘 지적해야 돼? 연기력이 없다는 걸. 가수라면 노래 실력이 없다는 걸. 그걸 지적을 해야지. 성형 전후를 드러내서 뭐 할 건데? 너는 돈 쳐발라도 그렇게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류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인신공격의 오류. 자,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세 가지. 하나는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또 하나는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 또 하나는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먼저 이런 얘기야. 동정심. 그러니까 피고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피고의 불쌍한 가족을 봐서라도 선처해달라. 피고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근거로 뭘 얘기한 거야? 가족을 보고, 불쌍한 가족을 보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는 명백하게 상대에게 뭐야?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지. 사장님, 저를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저희 병든 노파와 10명 되는 애새끼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런 명백한 동정에 호소하는 우리야. 우리 가끔 대규모 해고, 특히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계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났을 때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지금 그 다큐멘터리 보다가 대부분은 꺼버리는 이유가 왜 지금 대량 해고, 구조조정이 안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뭘 얘기해? 그냥 꼬마애가 울고 있는 모습, 아빠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 그런 다큐멘터리는 힘을 못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대량 해고, 구조조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선업이 망한 이유가 이런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방만한, 즉 운영자들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그래야 뭔가 사회적인 여론을 끌죠. 그게 아니라 어느 주민들 애새끼가 없고 어느 주민들 부양의 책임이 없겠어. 그러면 조선업이 수주도 한 건도 없고 망해가고 있는데 계속 국민들 혈세를 들여서 그 사람들 월급을 몇백만 원씩 줘야겠어? 나는 그 다큐멘터리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건 노동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왜 운영자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왜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잘 될 때 쓸데없이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신규 인력이든 잘하는 인력이든 너무 기본급이 세고 뭐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애가 뛰어나오고 뭐 부인이 뛰어나와서 눈물 글썽이고 그건 명백히 인신공격이 오리야. 난 인신공격이 아니라 동정에 호소하는 오리. 그렇죠? 젊은이들 어제도 뉴스에 실업률이 너무 높다. 젊은이들 취업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또 노량진 촬영하면서 고시원에서 컵밥 처먹으면서 우는 이런 애들 찍고 그러니 뭐 공무원밖에 공부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PD나 이런 애들이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걔네들 다 학력 좋고 그런데 왜 머리가 안 됩니까? 책을 안 읽었잖아. 생각하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던 대로 찍는 거야. 그 앞서 선배들이 찍던 대로. 그냥 고시원에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는 찍고 다니는 거야.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되풀이 되잖아. 매번 똑같은 얘기가. 뭐 어디서 해고 일어났다 그러면 또 똑같은 장면. 사람만 바뀌어 있어요. 이건 그만큼 수준이 나아지질 못하고 있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심에. 이해돼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면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거나 그리고 이 회사의 문제점이 인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노동자도 없지만 그걸 들어줄 사용자도 없으니까 결국 서로 치열한 감정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의 흠만 잡는 거지. 얼마나 사장이 못됐는지만, 얼마나 노동자가 게으른지만 서로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돼도 항상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똑같은 되풀이예요. 발전이 없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발전을 위해서거든.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위협에 호소하는 거. 사장님,
저를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밤길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이건 공포에 호소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공포에 호소하는 거. 그 다음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거. 사장님 저를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랑 고등학교 선후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남이냐 이런 태도. 이게 웃길 일이 아니라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 세상에 그렇게 힘든 공부하고 법관이 돼서 우리가 남이냐 하고, 그죠?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배 챙기고 후배 챙기고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짓거리를 대법관이 했잖아. 정말 저는 그런 뉴스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직 멀었구나.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암기만 했지 전혀 의식이 없구나. 생각이라는 걸 안 했구나. 그냥 기계처럼 외우고 이랬지 도대체 의식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 한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선후배라는 건 사적 관계에서는 요긴할지 모르지만 공적인 데서는, 다른 나라는 면접 인터뷰를 하는데 사적인 어휘만 쓰면 무조건 잘린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왜 네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왜 얘기하고, 네가 왜 우리 회장하고 선배인지 후배인지 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자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세요? 연관이 있으시군요. 그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니까. 노력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아는 인맥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거. 또 조금만 벌금 내고 이럴 상황이 처해지면 뭐 경찰 아는 사람 없냐 이런 거 찾는 거. 이게 다 그만큼 수준 이하라는 걸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야. 있어요? 자, 그래서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 이제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원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논거로 삼을 수 있잖아. 근데 그 권위자가 이 이야기에 적합치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이 자동차는 정말로 좋은 차다 해놓고 근거가 뭐냐 했더니 유명한 배우들이 탄대. 아니 배우들이 자동차의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는 적절치 못한 권위자를 든 거지. 이럴 때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해됐어요? 그 밑에 원천 봉쇄 오류. 원천 봉쇄 오류는 아예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라고도 하는데 아예 반론을 막아버리는 거야. 얘 빨리 가서 자야지.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이렇게 아예 상대가 왜 자라고 해요? 라고 반박할 수 없게 늦게 자면 나쁜 어린이야? 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원천 봉쇄 오류라고 합니다. 지금 스님이 설명하는 것만 공부하세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공부하지 마. 거기 권위에 지나치게 호소하는 오류, 이건 공부하지 마. 이해됐어요? 다음 역공격의 오류란 피장파장의 오류라고도 하죠. 역공격의 오류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 반박하지는 못하고 너는 뭘 잘했다고 해? 하는 거. 즉 아빠가 애한테 공부하는 놈이 이렇게 늦게 오면 되니? 하고 말했더니 아빠는 어제 안 들어오셨잖아요 하고 눈을 부라리고 덤비는 거. 그래서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넘어가고자 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불러? 역공격의 오류 또는 피장파장의 오류.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죠. 즉 여러 사람이 옳다고 여기니까 올바르다는 주장이야.
이 세탁기는 최고야. 금년에 제일 잘 팔린 거거든. 사실은 우리 인터넷상에 이 상품평을 쓰는데 이 상품평을 일부러 조작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 계속 이 물건 좋다고, 그죠? 여러 사람이 별점을 높이 주고 써놓으면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 그렇죠? 우리 영화도 그러잖아. 뭐가 개봉했는데 시큰둥하다가 갑자기 뭐 1000만 넘었대더라. 그럼 그래? 하고 관심을 갖게 되지. 그렇죠? 이때 우리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우연의 오류와 역우연의 오류는 우연의 오류는 어떤 일반적 원칙을 무리하게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연의 오류라는 말보다는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많이 써. 이 역우연의 오류라 하지 않고, 우연의 오류라 하지 않고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많이 하는데, 일반적 원칙을 무리하게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라고 해놓고 의사가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의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거지. 그렇지? 아니 당장에 뭐 암 말기라 평균적으로는 몇 달 못 살 것 같더라도 의사는 희망을 줘야지. 보니까 뭐 한 2달 살 것 같은데 병원비부터 내시고, 그리고 재산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빨리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의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어제도야 뉴스에 보니까 20대 청년이, 그 뉴스 봤어요? 요 코 성형하다가 마취가 안 깨서 죽었어. 이게요, 얼굴 부위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부분 마취는 상관없어요. 부분 마취는 일부만 마취하기 때문에 뭐 팔을 뭐하든 뭐 다리를 뭐하든 부분 마취는 관계없는데, 이 얼굴 쪽은 이 신경이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를 하는데 그 마취약이 적정량을 넘어서면 심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마취과 의사는 어떤 수술이든 동석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취약은 마취과 의사만 할 수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의사라고 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과연 적절한 의술을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또 그 응급조치가 일어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조그만 성형외과에서는 그걸 조치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심폐소생술을 손으로 하고 있더라고. 어제 CCTV를 봤더니. 그런 데서 수술을 맡긴다는 거, 그것도 전신마취라고 했는데 그걸 우습게 한다는 건 이 젊은 애들이 무지한 겁니다. 정의 어떤 의학적 이유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하면 무조건 종합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급상황을 견딜 수가 있지. 그러나 국소마취는 아무 데서 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너무 그걸 우습게 여기더라고. 어찌됐든 20대 젊은 애가 뭐 어떤 이유로 코를 수술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크게 뭔가 기형적이거나 나빠서 했을 일이라고 보는데, 그거 바로 고치려다 목숨을 잃었잖아. 그래서 병원도 한두 군데만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심각한 수술을 요한다 그러면 몇 군데 가보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결과. 그리고 대학병원만 믿지 말고, 대학병원은 능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함께 있거든. 선생님도 실제로 경험해 봤어. 이게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아이를 가질 때는 초기에 예상치 않은 하열도 생기고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학병원을 갔더니 이 미친놈들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연유산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땐 믿업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동네 이 전문 산부인과 병원을 다시 갔지. 그랬더니 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다만 하열이 있다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된다. 무사히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학병원의 말만 듣고, 그죠? 이러다가 산모 아이 다 위험하다 해서 수술을 했으면 못 태어나는 거지. 선생님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난 그래서 뭐든 아프면 대학병원부터 안 갑니다. 왜냐면 거기 미숙한 애들이 너무 많거든. 이 미숙한 애들이 초진을 하거든. 특히 응급실에. 됐습니까? 원래는 전문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러질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대학병원은 능숙한 이 집도의가 뭔가 수술을 할 때 이 공부하는 뭐라 그러지? 의대생들이 쪼르르 서 있어요. 그러면 혼자 집중해도 힘든데 그런 쪼다 같은 애들이 쭉 서가지고 그걸 궁금해 하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수술을 한다고. 쌤이 예전에 한번 이 어금니 쪽에 뭔가 풀이 신경을 건드려서요. 대학 치과병원에서 거기를 가라고 이 치과 의사가 이 추천서를 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그 한 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데 한 대여섯 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마취를 한 게 아니니까 부분 마취만 해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끼리 이 뽑아놓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건 저거고. 그 내가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다 끝나고 의사한테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만 이 경우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례를 이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겠다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사인했던 거기에 보면 써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알려주진 않거든. 조그맣게 써 있어요. 무슨 보험회사 그 밑에 약관 써 있듯이. 원래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대학병원이라도 그렇게 나의 신체를 드러내는 거잖아. 생각해봐.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이런 데인데 그 생판 20대 그죠? 배우는 애들이 쭉 와서 그 산모를 쳐다보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해봐. 그래서 대학병원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큰 수술이 아니면 알겠어요? 정말 목숨 내놓는 큰 수술이 아니면 대학병원 선호하지 말고 여러분들 동네 대신 동네 다 돌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오래되신 분들 그죠? 그게 훨씬 낫다는 거지. 자, 어쨌건 여기 우연의 오류가 아닌 원칙 혼동의 오류. 그러니까 일반적 원칙을 뭐야? 특수한 경우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역우연의 오류는 그 밑에 성급한 일반의 오류야. 이게 그래서 역우연의 오류와 성급한 일반의 오류는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 그랬더니 이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 탈이 나. 이러는 거. 이해돼요? 즉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거지. 자, 어떤 특수한 경험을 보고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 원칙을 무리하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반면에 일반적 원칙을 무리하게 특수한 경험에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한다고? 원칙 혼동의 오류. 이해됐어요? 그 원칙 혼동의 오류를 우연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역우연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와 원칙 혼동의 오류는 서로 상반된 거야. 특수한 경험을 통해 일반적 원칙을 얘기했다. 성급한 일반화. 어떤 일반적 원칙을 특수한 경험에 무리하게 적용했다. 원칙 혼동의 오류. 이해했어요? 다음. 논점 일탈의 오류는 무관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야. 예를 들어 너희들 왜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니? 그러면 지금 화제는 뭘 먹을까? 또는 누가 더 많이 먹을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갑자기 결론은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어머니의 오류 또는 즉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엄마들이 범하는 오류지. 그래서 논점 일탈의 오류. 이해됐지?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란 뭐냐? 선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오비일학의 오류라고 돼. 오비일학의 오류. 즉 선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뭐로 본다? 인과관계의 오류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돈은 철수가 훔쳐갔어. 왜? 내가 호주머니에 돈 넣는 걸 철수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가 내가 호주머니에 돈 넣는 걸 본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곧 철수가 돈을 훔쳤다는 원인이 될 수는 없지. 그냥 먼저 일어났던 일일 뿐이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선후에 일어난 일을 인과관계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이걸 또 일명 우연의 오류라고 돼. 그러니까 이 우연의 오류라는 말이 사실은 좀 다양하게 즉 해석마다 쓰이는데 그러니까 우연의 오류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원칙 혼동의 오류 또는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는 시간적으로 선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뭐로 본다고? 인과관계로 보는 거. 다음. 의도 확대의 오류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즉 책임을 묻는 거지. 골목에서 야구하는 아이들 보고 야 너네들 남의 유리창을 깨려고 야구하니? 라고 하는 거. 이 아이들이 모여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깰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오늘은 저 집 유리창을 깨자 하고 야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바를 지적하는 거니까 이를 뭐라고 불러? 의도 확대의 오류. 다음. 흑백 논리의 오류란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사실은 다양한 경우가 가능한데 이를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양도 논법의 오류. 양도 논법의 오류 또는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 좋아해도 부탁을 거절할 수는 있는 건데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를 좋아하는 거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싫어한다고 보는 거야. 이는 경우의 수가 딱 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이럴 때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해. 다음. 잘못된 유추의 오류는 글자 그대로 유추를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유추하려면 뭔가 유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것도 없는데 비유하여 논증하면 이를 잘못된 유추의 오류. 예를 들어 컴퓨터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거야. 왜? 컴퓨터도 인간과 유사한 게 많으니까. 틀렸죠. 유사한 게 없는데 유사한 게 많다고. 잘못 비유했으므로 이럴 때 잘못된 유추의 오류. 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란 무지, 곧 모른다는 걸 근거로 삼는 거야. 예를 들어 귀신은 있어. 왜?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이 있다 하면 왜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므로 이는 모른다는 걸 근거로 삼으니까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라 해. 다음, 결합 분해의 오류는 즉 두 가지로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예문처럼 나트륨이나 염소는 유독성 물질이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도 유독성 물질일 거야. 이러면 결합의 오류. 이해돼? 염화나트륨이 뭐니? 소금이잖아. 그런데 나트륨과 염소가 즉 유독성이 있다고 해서 염화나트륨이 유독성이 있다. 결합의 오류라고. 그런데 이 반대로 소금은 맛을 보고 짠맛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금을 이루고 있는 염소와 나트륨도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러면 분해의 오류라고. 이해돼? 따라서 3학년 4반은 평균이 높으니까 그 반의 학생들도 모두 공부를 잘할 거야. 분해의 오류라고. 자동차를 분해하면 엔진과 차체로 나뉘어. 그러니까 엔진은 자동차야. 분해의 오류라고. 그것이 나뉘어졌을 때도 그 전체의 속성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건 분해의 오류 또는 분할의 오류라고 하고, 반면에 그 부분의 속성이 모였을 때도 똑같이 유지될 거다. 이게 결합의 오류. 이해됐어요? 다음 페이지. 복합 질문의 오류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거야. 당신 그 훔친 돈 유흥비에 탕진했지? 이러면 먼저 돈을 훔쳤느냐라는 것이 먼저 질문돼야 되고, 훔쳤다면 어디에 썼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을 동시에 하는 거지. 이를 복합 질문의 오류라 해요. 다음, 애매어의 오류는 어떤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써버리는 거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할 때의 죄인은 종교적 의미인데,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때 감옥을 간다는 얘기는 그 죄인을 어떤 의미로 쓴 거야? 법을 위반한 것으로 쓴 거지. 그러므로 한 단어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면 애매어의 오류다라고 해요. 다음에 강조의 오류는 문장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범하는 오류야. 예를 들어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가족은 누가 사랑하나요? 이런 무서운 질문. 이럴 때 우리가 강조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재정의 오류란 낱말의 뜻을 임의로 쓰는 거지. 낱말의 뜻을 임의로 써서,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선생님께 말대꾸를 해? 그런 녀석은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자, 교장 선생님한테 말대꾸를 하면 무례한 놈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이는 은밀한 재정의 오류. 다음 끝으로 범주의 오류는, 범주가 뭐냐면 종류거든. 서로 같은 종류가 아닌데 그걸 같은 종류로 여기는 거야. 예를 들어,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요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알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뭐야?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이래야지. 근데 물리학자도 과학자인데 이 바보 같은 놈은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물리학자.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뭐야? 아, 쟤는 점점 과학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를 우리가 범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오류들을 또 문제를 풀어보죠.